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체크하고 전략 세울 텐데요. 지수 한번 밀리는 흐름들 보고 가겠습니다. 기분 좋지는 않지만 팩트 체크를 해야죠. 코스피가 2%, 코스닥은 2.9% 밀려가면서 불안감들이 상당히 지금 증폭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런 흐름들을 극적으로 탈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시황해설 전략 세우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휴를 잘 보내고 왔는데 또 어렵네요, 시장이. 네, 주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오늘 주제인데요. 반도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인가, 삼성전자 기회일까인데, 그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쌓여가는 악재 속에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얘기도 하고 종목 얘기도 하겠지만 시황 얘기를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들이 엄습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또 이제 예산안은 어쨌든 봉합을 하는 것 같았는데 또 메카스 의장이 경질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단기적인 증시 전망 또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추석 기간 중에 좀 가장 큰 이벤트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참 그 부분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나온 고용 지표가 이제 워낙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기존의 파월의 어떤 그 말한 대로 언급한 대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을 한 것이 시장은 어떻게 됐건 간에 좋아지는 경기의 흐름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반대 흐름이 나오는 것은 이 금리 인상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 지금 어떤 부분을 봐도 금리를 지금 인하하거나 좀 매파적인 발언을 꺾을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전에는 추석 그 연휴 기간이 길다는 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어떤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시장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추세가 되면서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근데 지금 또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 했을 때는 사실 좀 오늘 주가들 봤을 때는 좀 과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오른 주식들이 또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 제가 이제 종종 언급드리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연말에 이제 양도차익 이슈 관련된 그런 노이즈도 왜냐하면 지금 4분기가 항상 그 어떤 우리가 특정 해에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항상 이 4분기가 그 양도차익 이슈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불안감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매크로한 부분 플러스 우리나라는 수급적인 이런 요인들 그리고 당연히 주가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다 보면은 신용 비중이 높은 주식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그 매물출회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업황을 봤을 때 제가 이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매크로한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많이 빠지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연 이런 매크로한 부분에서 어떤 이 성장의 훼손이 있느냐 어쩌면 아니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내는 데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임으로 지금 이런 구간을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매매,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것을 좋게 보고 나쁜 것을 계속 나쁘게 보는 약간 이게 편중 현상이 좀 강하거든요. 인간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이럴 때 오히려 이제 모아가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투자의 기회가 저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사려고 하는 종목에 근간이 훼손됐는가 아닌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업황이 훼손됐다면 사실은 줄여야죠. 그러나 훼손되지 않았다면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어서
2,400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추세로 보면 사실은 뭐 제가 보는 기준으로 하면 추세는 이제 사실은 좀 훼손이 됐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400 초반이면 사실은 꽤 많이 떨어져서 적어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수가 지금 이렇게 추세를 깨질 정도면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더 많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네. 지금 사야 될 종목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도 봤을 때 네. 과매도 구간에 지금 있는 종목들도 있고 여러 이제 네.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종목을 열어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나 올해 하반기 실적, 내년 실적의 어떤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 들어왔죠. 이제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나오겠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위험한 종목들, 위험한 리스크에 들어간 종목들은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 조정을 더 많이 받겠죠. 반대로 이미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종목들, 그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그래서 4분기나 내년 상반기부터가 좋아지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은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같은 조정 국면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 구간에 좀 그 종목들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냥 말씀 나온 김에 계속 쭉 말씀 그렇죠. 연달아서 말씀드린다고 예. 한다면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어떻게 됐건 간에 시장의 조정과 같이 온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 아니고 반도체 이 시장이라는 어떤 흐름에서 이 흐름에 속한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억울하게 조정받고 있는 이런 섹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업황 우리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제 연휴 전이었는데 전방이 과연 언제 도느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 가격 반등이 언제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근데 성장 쪽, AI 반도체 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급이 딸릴 정도로 지금 뭐 2024년뿐만 아니라 25년까지도 HBM 같은 경우는 쇼티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화랑 국면이 있고요. 그것이 실적이 지금 전방에 있는 업체들이 실적으로 그 증명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기존의 본업,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이 언제 반등이 나오냐를 지금 시장에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미 D램 쪽은 모바일 D램 쪽 이제 이제 턴이 되고 있는 D램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업체에서도 이제 D램 가격으로 이제 뭐 10%에서 20% 지금 올린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감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톤 다운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뭐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치 못하는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가 밀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을 기조로 갖고 있을 때 여기서 내년도에 이제 사실 올해까지는 톤다운이 돼 있는데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톤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산을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상 감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뭐 다다음 주에 바로 이 감산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빠르면은 한 분기 이후에 늦어도 이제 두 분기 이후에는 그 감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한 하반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감산했다고 하면은 그 감산으로 인해서 업황이 턴이 되는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면은 한 하반기 10월 이후에는 낸드라든지 디램의 낸드 쪽도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실망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업이 돌면서 그럼 본업이 돌게 되면 성장 산업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또 삼성전자는 뭐 파운드리에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왜 빠지냐?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그리고 하이닉스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연휴 전에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굉장히 그때 반도체 우리가 연휴 전 마지막 날에서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이 반도체 업종이 좀 세게 올라온다고 저도 이제 그때 생각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시장 대비했을 때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하이닉스와 삼성향 관련된 밸류체인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덜 밀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어떤 악재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고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호재에 관련돼서는 주가가 이제
반등됐을 때, 반영이 왔을 때 시장의 선택지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성장주를 다시 베팅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 여지 매파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성장주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시장이 안정화되면 반도체 쪽에서 좀 더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표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시장의 전망치 평균 컨센서스는 매출은 67조 5천억, 영업이제 이익이 항상 중요한데요. 네.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정도, 네, 흑자를 기록하는 거죠. 3분기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2조 2천억, 평균이고요. 조금 낮게 보는 데는 1조 한 중후반 정도까지 보는 상황인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반도체를 좋게 보셨고, 반도체 말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돌입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나 좋아지는 좀 자동차 같은 경우 여전히 피크아웃 아니고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부진한 상황인데요. 실적이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실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자동차 쪽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소비재 쪽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의 월간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계속 좋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반영돼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은데 수급적으로 과연 지금 이 좀 약간 이 매크로한 부분을 이 종목들만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 소비재 쪽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이 이제 VT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았죠. 계속 신고가 났는데 이제 오늘 좀 약간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거칠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이 오른 sek터에서 조정받는 구간보다는 이미 실망감이 주가에 다 반영된 섹터에서 아주 바닥에서의 어떤 내년장을 보면서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모아가는 그림.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돌기 시작하면 타 섹터보다 반도체가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업도 그렇고 기존의 성장 산업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다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나 지금 계속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주가만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도체 쪽을 좀 더 좀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는 코너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으면서요. 이제 사실은 장중에 싸서 아침에 싸서 기회가 되면 팔거나 오늘 내일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들을 메가 트렌드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얘기를 그동안 쭉 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아설 수 있는 게 반도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히든밸류 종목은 반도체 가운데 한 종목을 또 골라오셨습니까? 네, 소재 업체고요. 솔브레인입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향 관련돼서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요. 특히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가격 점유율이 한 80%에서 90%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겠죠. 특히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감산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겁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되고 내년에는 성장으로 가는 내년 본업은 22년 정도의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솔브레인을 좀 더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기존의 본업이 좋아져서 22년도 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반등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본업이 좋아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의 모멘텀 이 크게 두 가지라고 계속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파운드리 쪽의 성장이 이제 가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HBM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성장도 두드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HBM 관련된 삼성의 또 밸류체인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이제는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테스팅 업체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두산 테스트는 말씀드렸고요. 이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게 되면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3나노 파운드리가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공정 방식인데요. 게이트 올어라운드 방식이라고 GAA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쓰게 되면 이 솔브레인의 시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아, 그래요? 특히 공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어떤 소재가 특히 이제
그 표면을 닦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솔브레인의 그 시가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그걸 지금 유일하게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솔브레인이 그 파운드리가 삼성전자가 제대로 돌아가지 있게 3나노 파운드리가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이나 내년 상반기부터 어느 시점부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가동 양상된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수주가 받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솔브레인은 기존 본업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에서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여러 시가액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점 공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브레인 3분기 실적을 다들 안 좋게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 주가가 더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파운드리 양산 기대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더 클 것으로 보일 거예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주가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바닥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어떤 시장 흐름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간다고 하면은 예. 삼성전자 어떤 파운드리의 밸류체인을 봤을 때는 후공정 쪽에서는 두산테스나 전공정 쪽에서 어떤 소재가 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생기는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좀 조정 구간에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솔브레인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밀렸습니다만 22만 3천 원까지 대략 한 27, 8만 원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가격 전략 좀 주십시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전방 산업, 그러니까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이 전방 산업만 업황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솔브레인은 전고점 정도 부근까지는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20만 원 정도로 잡고 이제 좀 하반기까지 계속 보시면서 조정 시간에 모아가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전략 세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